시사. 네,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연금 개혁, 어쨌든 더 내는 방향으로 아마 가닥을 잡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 것인지, 국민적 동의를 이끌어내야 되는 것도 과제고요. 보건복지부의 조규용 장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처음 뵙겠습니다. 예. 네. 국민연금 지금 수급액, 물가 변동,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국민연금이 좀 어려운 게 분명히 있을 건데 수급자는 계속 늘고 있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연금 개혁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연금이 줄어드는 시점이 있고 완전히 없어지는 또 고갈 시점이 있어요. 어떻게 지금 추정이 됩니까? 예, 저희가 지금 현재는 장기 추계 중인데 5년 전에 한 추계에 따르면은 42년부터 적자가 시작이 되고요. 적자라는 거는 줄어든다? 예. 최고점이 41년이 되는 거죠. 41년까지는 계속 늘다가. 적립금이 늘다가 이제 42년부터 적자로 전환되면은 적립금이 줄어들고 57년에 고갈되는 걸로 5년 전에 추정에서는 그렇게 나왔고 지금 그대로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장기 추계를 새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 연금 그 수익률이랄지 그런 거는 시뮬레이션 돌릴 때 뭐 5%로 돌렸습니까? 6% 뭐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당시에는 연금 개혁 시나리오를 한 4개 정도 국민에게 제시를 했었지만 개혁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결국은 뭐 주식 시장이랄지 뭐 채권 시장이랄지 시장은 계속 변동을 하고 우리가 이제 돈을 더 내지 않으면 이거는 뭐 뻔히 고갈되는 거는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갈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죠. 보험료와 수입 대체율 간의 관계.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하나 있고 적립금을 얼마나 잘 운영하느냐. 이 두 가지 측면에 있는데 지금 보면은 암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 OECD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치는 보험료 수준이거든요. 그런 측면을 감안했을 때 이제 보험료를 더 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그 다음에 평균 그 월 평균 급여액이 한 60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뭐 이런 그 논의가 뭐 활발하게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더 내고 더 받아야 되는 그 구조로 지금 정부 쪽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정부가 어떤 지금 그 목표를 정하고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추계를 바탕으로 해서 국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같이 개혁안을 만들자 그런 그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관련해서 서울대 교수님들 뭐 해서 아주 두꺼운 책이 나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그 책을 쭉 읽어봤었는데 결국은 또 시나리오별로 뭐 얼마를 내면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고 아니면 덜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계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논의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요. 사회적 합의를 잘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현재 그 원래는 3월 달에 장기 추계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그걸 2달 빨리 당겨서 이번 달 내로 그 장기 추계 시산 결과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이제 투명한 그 정보와 통계 공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 내에서 장기 추계와 제도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재정계산위원회의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요. 또 전문가 포럼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들께서 연금 개혁 그 작업에 그 과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청년, 가입자, 기업 그리고 근로자분들을 심층 면접을 통해서 의견 수렴하고 있고요. 국회 연금특위하고 협력을 해서 국민 여론 그 수렴 기구, 그러니까 의견 수렴 기구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근데 유권자의 뭐 표심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하고 실제로 이제 집행해서 운영해야 되는 정부하고는 입장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제 국민들은 당장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나는 많이 내고 덜 받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나 국민연금부터 뭐 개혁을 하고 말해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댓글들이 많이 달린단 말이죠. 맞습니다.
지금 이제 공무원 연금 그다음에 군인 연금 같은 직역 연금에 정부가 별도로 국고에서 지원한 규모가 큽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같은 개혁을 주문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는 이러한 직역연금을 포함해 가지고 노후소득 보장 체계의 구조적인 개혁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제도가 또 얽혀 있고요.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10수년 걸리기 때문에 그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그래도 정부는 구조개혁에 관련해서도 충분한 토의와 토론 그다음에 연구 등을 토대로 공론화될 수 있도록 국회 그 연금특위가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연금 개혁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확정되는 어떤 그 시기, 예, 시간표나 스케줄 같은 거는 어떻게? 지금 일단은 저희가 국민과 함께 개혁안을 만든다는 취지하에 국회 그다음에 국민분들하고 이제 긴밀하게 전문가분들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요. 국회 연금특위의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올 초에 개혁 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린 바가 있고 아마 조만간 개혁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돕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 재정 추계를 좀 앞당겼고요. 공론화 과정에서도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입니다. 국민연금과 관련해서는 법에 따라서 사회적 토의를 토대로 저희가 올해 10월 말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를 할 거고요. 10월 말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법제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각오를 하고 다른 있습니다. 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싱가포르로 기억하는데 아예 이렇게 정치적으로 계속 문제가 되니까. 뭐 AI처럼 컴퓨터에서 인플레이션이나 경제 성장률 같은 거 다 집어넣고 그냥 매년 수치가 조금씩 바뀌는 걸로 해서 정치인들이 아예 개입을 못하게 그런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아무리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연금 개혁안이라 하더라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수용하기 곤란하다. 그럼 뭐 무용지물이 되는 거니까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투명한 정보 공개, 그다음에 참여 확대인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이제 그 뭐랄까요 우려 같은 게 있는데 지금 저 건강보험 관련해서도 정부에서는 뭔가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문재인 케어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거는 의료비 부담이 이것 때문에 좀 늘어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아니면 실질적인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정부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축소할 계획은 전혀 없고요. 보장성 축소할 계획은 없다. 저희는 지금 현재 낭비 요소를 일단 최우선적으로 막겠다. 그래서 그 재원을 필수 의료 확충에 이제 전환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MRI 초음파 등 일부 항목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너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8년서부터 21년까지 3년간 10배의 급여 지출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런 건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과다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 부담률을 인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또 희귀 중증 환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낮은 본인 부담률을 이제 책정하고 있는데 그거와 연관된 합병증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합병증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의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도 강화를 해서 일단 낭비 요인을 철저히 막고 그거를 이제 필수 의료 쪽으로 돌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아마 합병증이나 희귀병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걸 의사분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못하게 할 생각은 전혀 없고요. 그래도 분명히 그런 그 지적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관련해서는 이 서울 왔다 갔다에 어떻게 해제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저희가 지난달 23일 날 중대본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그 조정 기준을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4개 기준을 저희가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서 이제 2개 이상이 충족이 되면 이제
해제를 할 수 있다.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또 같이 말씀드린 게 신규 변이라든지 해외 상황도 같이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지금 이제 중국 내에서 코로나19 확산세하고 그렇죠. 그로 인한 그 국내 유입 가능성 등을 전문가랑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해제 시점을 한번 국민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확진자 숫자랄지 사망자 숫자를 지금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뒤에 네네. 중국 지금 입국 상황은 입국자들의 평균 뭐 확진율이랄지 이런 것들도 누적 확진율이 한 17% 돼서 17%. 그래서 당초 우려보다는 좀 낮은 수준인데 그건 이제 저희가 입국 전 PCR도 의무화하고 입국 후 PCR도 의무화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좀 방역 조치가 강합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확산세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또 지켜봐야죠. 어떻게 그렇군요. 바뀔 줄 모르니까요. 근데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거는 어차피 뭐 카페에서 사실은 꼭 마실 때 아니고 그냥 이야기할 때도 지금 다 벗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거 뭐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데 그냥 하면 그 해제해도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 꽤 있는 것 같아요.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뭐 과학적인 뭐 통계라든지 그다음에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정기석 위원장은 중국 변수를 감안해도 해제할 시점이 됐다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어저께 그렇게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문가들 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가지고 뭐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뭐 장관님이 나오셨습니까? 해제 시점에 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근데 그게 이제 과학 방역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점을 보고 말씀드린다는 게 아무래도 수치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조심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금 저 소아과병원 산부인과도 문제기는 합니다만 소아과병원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 결국 인구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의사도 줄어들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료 과목 간의 그 의료 서비스 격차가 좀 심각한 것이 사실이고 또 하나 지역 간의 또 격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거는 일단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공공 정책 수가라고 하는 것을 개발할 건데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술 입원 등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요. 그다음에 중증 소아 진료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우 적자가 불가피합니다. 그럼 이제 사후 보상도 해드릴 거고 지역 격차 완화를 위해서는 지역 추가 수가도 개발하고 있고요. 그게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은 이제 충분한 의료 인력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필수 의료라든지 지방 병원에 대해서는 전공의를 우선 배치하고요. 그리고 소아 심장 등 이제 특수하고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의사 양성을 직접 지원도 할 계획이고 그다음에 지역별 병상 수급 관리 계획을 통해 가지고 수도권으로 병상이 쏠리는 것도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필수 의료 대책 그다음에 진료 과목 간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이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그동안 신뢰를 많이 쌓아왔기 때문에 그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충과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위해서 의료계와 조속히 협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4분입니다. 네, 수요일 출근